방귀는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튀는 그 소리와 냄새 때문에 항상 기피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또한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도 창피하면서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의 단골 메뉴로 등장합니다. 물론 방귀 자체는 결코 창피하거나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그저 숨을 쉬고 잠을 자듯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생리 현상일 뿐인데, 면접을 보거나 맞선을 보는 중요한 순간에 사람이 붐비는 지하철이나 버스, 혼잡한 식당에서 방귀가 나와 민망했던 기억은 우리 모두 하나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방귀의 정체에 대해 생각하면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방귀를 많이 낄까? 방귀 낄 때 소리가 유난히 크게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방귀에서 독한 냄새가 많이 나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럴까? 방귀를 뀌는 건 병이 아닙니다. 그러나 병으로 인해 나오는 방귀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요즘 들어 방귀가 자주 나오고 냄새까지 지독하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은 그 이야기 가지고 장수마을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장수를 위한 모든 정보 장수마을입니다. 하루에 뀌는 횟수는 평균 13회, 배출되는 가스는 평균 700ml. 방귀는 우리 몸속에 있는 불필요한 가스가 항문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오는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입니다. 장 속의 가스는 대부분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수소, 메탄가스 등으로 이루어져 있죠. 최근에는 의학에서 소화기 계통이 세분화되면서 방귀학이라는 분야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의사까지 생겼답니다. 앞으로 방귀 하나로 우리 몸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가 특별하게 아픈 곳이 없다면 몸에서 나타나는 작은 신호는 무시하게 됩니다. 누구나 자주 뀌는 방귀만 해도 그렇습니다. 방귀를 뀌는 건 자연적인 생리 현상이다. 다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방귀를 자주 낀다고 해서 병이 생겨서 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방귀 중에는 질환으로 인해 방귀를 자주 뀌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걸 꼭 알아야 합니다. 질환이 생겼을 때 자주 나오는 방귀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방귀에 대한 몇 가지 상식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삼킬 때 함께 삼킨 공기가 방귀의 양이 된다는 걸 아셨나요? 그러니까 음식은 꼭꼭 오래 씹어 삼키면 공기 양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방귀의 양도 줄어든다는 겁니다. 또 장에 대변이 머물러 있는 동안 방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장을 비워두면 방귀가 월등히 줄어듭니다. 방귀는 두 가지 경로로 만들어지는데요. 첫째, 음식을 먹을 때 함께 삼킨 공기가 위장, 소장, 대장을 거치면서 가스가 됩니다. 이런 가스는 냄새가 없고 빨리 급하게 먹으면 그만큼 흡입되는 공기가 많아 방귀도 많아집니다. 두 번째 경로는 대장 내의 세균이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찌꺼기를 분해할 때 만들어지는데요. 이때는 단백질이나 지방 성분이 분해되면서 악취가 나는 가스를 배출합니다. 그렇더라도 방귀 참으면 몸에 해롭습니다. 방귀를 참으면 가스가 소장으로 역류해서 혈액에 흡수되어 인체의 구석구석을 오염시킨다고 합니다. 방귀는 메탄가스, 수소가스, 인돌, 니트로사민, 벤조피렌,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400종의 가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벤조피렌과 니트로사민은 강력한 발암물질입니다. 식생활 잘못으로 생긴 가스는 혈액을 오염시켜 60조의 세포를 오염시킬 수 있고 인체의 해독작용과 면역 기능을 손상시켜 발암물질에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스가 차면 참지 말고 즉시 배출하는 게 좋습니다. 방귀가 나오는 이유는 먹은 음식에 따라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고기나 달걀, 우유, 양배추, 브로콜리 이런 식품들을 섭취했을 때 방귀 냄새가 더 심하게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식이나 소화불량으로 인해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들어있거나 항문 근처에 있는 직장에 대변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방귀를 뀌면 냄새가 더 독하게 납니다. 왜냐? 가스가 꽉 찬 변을 통과하면서 냄새를 묻혀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잦은 방귀나 냄새가 유달리 독하게 난다면 특정 위장 질환이나 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방귀를 자주 뀌더라도 병은 아니라고 했지만 예외도 있다는 거죠. 방귀가 유달리 많이 나오고 복통과 식욕부진, 그리고 체중 감소와 배변 습관도 변화가 생겼다면 얼른 대장질환 전문가를 찾아가 검사를 해보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귀를 자주 낀다고 해도 음식이나 가벼운 장 질환일 가능성이 높지만 잦은 방귀 뒤에는 심각한 질환도 있다는 거죠. 그건 바로 대장암입니다. 음식하고 상관없이 오랫동안 방귀를 많이 뀌고 방귀 양이 줄지 않으면서 대변을 보는데 변화까지 생겼다면 미루지 말고 병원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방귀라고 다 같은 방귀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증상 없이 방귀만 자주 나온다면 가스를 많이 만드는 식품을 즐겨 드시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유제품과 고구마, 보리밥, 콩, 밀, 액상과당 이런 식품들은 방귀를 잘 만드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또 빨리 먹는 식습관과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도 가스를 많이 생기게 하는 행동이라고 하는데요. 식습관을 개선해도 해결되지 않는 줄방귀에는 의심되는 질환이 또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역류성 식도염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어도 배에 가스가 차고 방귀가 자주 나온다는 겁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잦은 방귀와 함께 배변장에 점액질 변, 복통, 생리불순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배에 가스가 차면서 복부 팽만감으로 배가 터질 것 같은 불쾌감이 들면서 배에서 소리가 나고 방귀를 심하게 뀌는 증상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변이를 느껴서 화장실을 가면 방귀만 나오고 정작 나와야 될 큰 건 안 나오는 증상도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는 겁니다. 물론 방귀는 정상적인 생리 현상으로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증상들과 동반되는 방귀는 질환이 있을 때 나오는 방귀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터뜨리는 방귀는 정상이지만 그 중에 질환으로 인한 방귀도 있다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요즘 들어 지나치게 방귀가 자주 나온다면 드시는 식품과 배변 습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